여러분, 우리가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꽃들을 볼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마 꽃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꽃은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집안의 기운을 밝히며 복을 불러들이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집들을 보면 마당과 담장 주위에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부터 민가의 마당, 장독대 옆 담벼락 길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꽃과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었으며 성스러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 꽃이 다발처럼 피어나며 꽃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고급스러움을 주는 꽃, 총 3가지 꽃을 풍수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이 꽃들은 풍수적으로 복과 재물운을 상승시켜주는 꽃들이니 주의 깊게 들으셔서 영상의 이익을 온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그 소박하고도 우아한 자태로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어온 정원 식물입니다. 풍수적으로도 특별한 기운을 지닌 꽃으로 감성적 치유와 가족 화합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접시꽃을 풍수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이름의 뜻부터 유래 그리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접시꽃이라는 이름은 꽃이 넓고 평평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 밥그릇이나 접시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심에서 원을 그리며 피어나는 꽃잎의 모양은 포용력, 조화, 나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풍수에서는 이를 화합과 순환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접시꽃은 본래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이 원산지이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민가의 마당, 장독대 옆 담벼락 길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상처를 다스리는 약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한자로는 무궁 또는 개규라 불리며 변함없이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접시꽃은 대중가요, 시,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감성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 김광석의 노래 접시꽃 당신은 시인 도종환의 동명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접시꽃은 사랑, 그리움, 기다림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시꽃은 주로 시골 정서, 어머니의 품, 어린 시절의 회상 장면에 등장하며 정서적 고향을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덕에 접시꽃은 단순한 화초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감성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꽃이 되었습니다. 풍수에서 접시꽃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부드럽고 큰 꽃잎은 감정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슬픔, 외로움, 불안한 감정의 치유에 에너지를 줍니다. 줄기 하나에 여러 꽃이 이어서 피는 접시꽃의 구조는 한 뿌리에서 피어난 여러 생명이라는 의미로 가족 간의 유대, 세대 간 화합, 이웃과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접시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기운을 지녔다고 봅니다.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하거나 상처받기 쉬운 이들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접시꽃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풍수적 관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장소에 배치하면 가장 좋은 기운을 바랍니다. 담장 옆이나 집 앞 화단은 외부의 기운을 부드럽게 필터링하고 가족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쪽 마당이나 베란다에 키우면 동쪽은 건강과 성장, 가족의 화합을 의미하는 방향으로 접시꽃의 풍수적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장독대 주변이나 정원 끝자락은 오래된 정서적 기억을 어루만지고 조상의 기운과 조화롭게 연결되는 상징으로 활용됩니다. 접시꽃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키워야 합니다. 접시꽃은 양지식물로 직사광선 아래에서 잘 자랍니다. 빛이 부족하면 키가 못 자라고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길고 꽃이 크기 때문에 바람에 꺾이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시든 꽃이나 잎을 방치하면 탁한 기운이 정체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엔 뿌리를 보호하세요. 다년생이지만 혹한해는 뿌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흙 덮기나 보온 포트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시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정서를 담고 있고 그 자리에 피어 있기만 해도 공간의 기운을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입니다. 풍수의 관점에서 볼 때 접시꽃은 가족을 위한 정서적 보호막이자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중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리꽃입니다. 나리꽃은 고요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꽃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정화, 치유, 사랑, 귀인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그 외형은 화려하지만 향기는 은은하고 자태는 겸손합니다. 이제부터 풍수의 시선으로 나리꽃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리는 우리 고유어로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풀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이자 어감에서부터 부드럽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이 이름은 풍수적으로도 순수함, 청결함, 여성성, 겸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흰나리는 순결, 분홍나리는 사랑, 주황빛 나리는 용기와 따뜻함을 상징한다고도 하지요. 나리꽃은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지에 널리 분포된 전통적인 원예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야생에서 자생해 왔으며 한방에서는 백합이라는 이름으로 폐를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나리는 일본에서는 유리라 하여 여성성과 귀품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서양에서도 성모 마리아와 연관된 꽃으로 순결과 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리꽃은 문학, 드라마, 영화, 예술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감성의 상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라일락 향기에서는 회상 장면의 나리꽃이 배경으로 등장해 사랑과 그리움을 암시했으며 드라마 가을동화에서도 어린 시절 나리꽃을 함께 보던 장면이 순수한 감정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또한 시인 김소월의 시에서도 나리꽃은 자주 등장하며 하얀 나리꽃은 고독과 순정을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유명 가수나 배우의 SNS 속 꽃다발이나 정원에서도 자주 보이며 품위 있는 감성을 드러내는 식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리꽃은 풍수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리꽃은 공기와 기운을 맑게 해주며 혼란스럽고 뒤섞인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잡념이 많은 공간,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나리꽃은 연애운, 부부운,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합을 돕는 꽃으로도 여겨집니다. 부드럽게 피어나는 자태는 갈등을 줄이고 따뜻한 소통을 유도하는 기운을 바랍니다. 나리꽃은 속마음이 진실한 사람, 조용히 돕는 인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여겨지며 겸손함이 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식물로 평가받습니다. 나리꽃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 두면 풍수적 기운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침실 동남쪽은 연애운과 부부운, 감정의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나리꽃의 기운은 부드럽고 정서적 치유에 적합해 이 방향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현관 입구 안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에너지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서재나 명상 공간은 내면의 고요함, 집중력, 감성 조화를 도와주며 예술 활동이나 창의적인 일을 하는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키울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직사광선은 피하고 밝은 간접광에서 키우세요. 커튼 너머 햇살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습을 피하세요.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흙이 마른 후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시들었을 땐 바로 정리해 주세요. 풍수에서는 시든 꽃을 방치하면 탁한 기운이 머문다고 봅니다. 항상 정갈하고 생기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추위에 약하므로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세요. 나리꽃은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기품과 부드러운 기운이 공간을 고요하게 채워주는 꽃입니다. 풍수적으로 나리꽃은 조용한 복, 겸손한 성공, 진실된 인연을 불러오는 식물로 여겨지며 삶의 정서적 안정과 관계의 조화를 더해주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겹황매화입니다. 겹황매화는 봄의 끝자락에서 노란 꽃을 소복히 피워내며 눈부시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꽃입니다.
그 자태는 밝고 생동과 믿지만 과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풍수에서는 이 꽃을 복을 부르고 마음을 맑히며 관계를 유연하게 만드는 식물로 여깁니다. 이제 겹황매화를 이름에서부터 풍수적 의미까지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겹황매화는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겹겹이 핀 노란 매화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화과가 아닌 장미과에 속하는 관목식물로 잎은 장미를 담고 꽃은 매화처럼 피어 봄을 알립니다. 겹은 풍성함과 중첩된 기쁨, 황은 빛과 번영, 매화는 고결함과 기품의 상징이기에 이름 자체가 복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이미지로 해석되곤 합니다. 겹황매화는 중국 남부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래된 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궁궐 탐장, 사대부가의 정원, 전통 한옥 주변에 많이 식재되어 왔습니다. 4에서 5월경 연두빛 잎 사이로 노란 꽃이 다발처럼 피어나며 꽃잎이 겹겹이 쌓여 있어 고급스럽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겹황매화는 봄을 상징하는 고전적 이미지 덕분에 사극 드라마, 전통 감성 영화, 한옥 배경사진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드라마 대장금이나 미스터 션샤인 같은 작품에서는 전통 정원의 요소로 배경미를 완성하는 장치로 쓰이며 조선 여성의 절제된 아름다움과 내면의 빛을 상징하는 꽃으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곡가 윤희상의 정원, 시인 박목월의 생가 등에서도 겹황매화가 피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예술인들이 사랑한 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겹황매화는 단순한 관상식물을 넘어 고요한 감정과 지성, 조화의 미학을 담은 꽃으로 인식됩니다. 풍수에서 겹황매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지닌 꽃으로 평가받습니다. 겹겹이 포개진 꽃잎은 겹겹이 복이 들어오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물운, 가족운, 명예운을 동시에 북돋는다고 여겨집니다. 노란색은 풍수에서 기쁨, 자신감, 명랑함을 상징합니다. 겹황매화는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고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꽃으로 여겨집니다.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의 특성은 주도적이면서도 다정한 관계의 형성, 즉 주변과의 원만한 교류와 평화로운 소통을 이끌어주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겹황매화를 두기 좋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겹황매화는 풍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소에 두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 앞 동남쪽 담장이나 화단은 가족의 건강, 여성은 대인관계를 도와주는 방향입니다. 현관 옆 양지 바른 곳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기운을 실내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란다나 정원 가장자리는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고 공간을 안정시킵니다. 전통 한옥 또는 한식 인테리어 공간에는 고풍스러운 느낌과 조화를 이루며 정서적 안정과 기품 있는 분위기를 더합니다. 키울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충분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겹황매화는 양지식물로 햇볕을 많이 받아야 꽃이 풍성하게 피며 기운도 왕성해집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세요. 습한 토양에서는 뿌리 부패가 생기기 쉬우므로 배수층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적절히 해주세요. 꽃이 핀 후 모양을 잡아주는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음 해 개화가 더 풍성해집니다.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하세요. 풍수에서는 시든 꽃을 방치하면 탁기가 머물러 복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갈함은 기운의 시작입니다. 겹황매화는 겹겹이 쌓인 꽃잎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을 불러오는 꽃입니다. 그 노란빛은 단지 봄을 알리는 색이 아니라 공간을 맑게 비추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영상으로 접시꽃, 나리꽃 그리고 겹황매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꽃 한 송이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꽃은 그 자체로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기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